2월 3일 무인월 개묘일 입춘이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완전한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됩니다. 보통 을사년의 기운은 지난해 겨울 동지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1년 중 가장 밤의 길이가 긴 동지라는 절기를 지나면 이제 새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는 않았지만 어두운 시간은 이제 끝나고 아주 서서히 밝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지 이후에 새로운 기운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하는 때가 바로 입춘입니다. 을사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게 너무 환한 빛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기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개미년이나 2022년 이민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환한 빛과 운동성을 가진 밝은 에너지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까지는 사오미의 여름이라는 계절입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로 생각해 보자면 1년 중에서 5월, 6월, 7월이 되고 화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때가 됩니다. 꽃이 만발하고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며 모든 만물이 싱그러움 그 자체인 여름의 계절. 어떠신가요?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 청춘의 계절이고 젊음과 힘, 에너지가 폭발하는 20대의 싱그러움과 풋풋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80 먹은 노인이라도 운에서 이렇게 강한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집 밖을 나서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지며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찬 에너지이고 폭발력이 있어 운동성이 크게 발휘되는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인의 화병은 이 화기운이 제대로 분출되고 발산되지 못해서 가슴 타는 듯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기운은 심장을 관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이죠. 을사년은 그런 화기운이 화려하게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천간에 을목을 데리고 온 양의 기운, 사라는 화기운은 을목을 제대로 조명해주고 잘 키워주고 빛나게 해주는 궁합이 잘 맞는 글자입니다. 십성으로 따졌을 때 을목이 재성이라면 관성이 되는 사화로 재생관되는 화학작용이 잘 조화롭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을목이 인성이라면 비겁이 되는 사화는 내 권리, 내 지식, 내 문서를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죠. 육식갑자는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화학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는 화학 공식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육식갑자는 목화토금수 에너지를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 상생과 상극, 형충파해, 합의 작용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폭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5년 을이라는 목기운과 사라고 하는 화기운이 궁합이 좋은 상생 효과를 내는 한 해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일간이 목화토금수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 될 것입니다. 교류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잔뜩 드는 한 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을목은 간목과는 달리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이론가이기보다는 현장에 강한 실무자죠. 소녀 같은 감성도 풍부해서 을목이 있는 자들이 풍요와 예체능에 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밀접한 역할을 하고 관계성에 늘 신경을 쓰고 사는 편이죠. 한마디로 을목은 호기심 덩어리의 존재이고 이것저것 다 관심 있고 해보고 싶은 성장과 확산의 아이콘입니다. 이런 을목이 혼자 있으면 외롭겠죠? 그래서 을목은 떼지어 다니는 것, 모험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을목을 빛나게 해주고 그런 을목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병이라는 화기운인데
2025년 을사년에는 하늘에 뜬 병화가 아니라 땅에서 사화의 모습으로 을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생화의 작용으로 사화가 을목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화기운과 목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생화 작용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생목, 그러니까 화기운을 봐야 목기운이 성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간은 눈에 잘 띄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의 사건들이고 일들입니다. 지지는 충이나 합과 같은 작용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라고 해서 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양기운이 최대치로 가득 찬 사화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동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천간의 병화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병화일간들은 어디서나 눈에 잘 띕니다. 가만히 숨어 있기 힘든 빛의 에너지가 새어나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죠. 사화는 12지지 중에 뱀을 상징하는데 뱀은 6개의 양, 육양을 가진 양기가 가득 찬 동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년 중에 5월에 해당하고 입하라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가장 음기가 강한 12지지는 6개의 육음을 가진 해라는 돼지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을사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천간에서 을경합의 작용, 지지에서는 사해충의 작용과 사유축 삼합의 작용을 주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형충파에는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와 해보다는 형과 충의 작용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의 합, 육합과 삼합이 크게 작용하기도 하죠. 을사년은 사신합, 육합과 사유축, 삼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합은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의미이니 지지에 신이라는 금기운을 가진 자는 서로 계약관계나 동맹, 동업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병화일간으로 을사년은 정인과 비견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나의 고유한 권리, 지적재산권, 특허권, 자격과 문서와 관련된 일이 비견들, 그러니까 동업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내 지식을 좀 같이 쓰자라고 할 수 있고, 내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좀 공유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문법으로 특허를 받은 지 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영어 선생님들이 저의 특이하고 신박한 영문법 티칭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고 염탐하고 궁금해하며 전화도 하고 이리저리 저를 탐색해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을사년의 영향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겨울부터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설계되어서 그런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이 슬며시 나도 모르게 배포, 유포되느냐 아니면 정당한 로열티를 받고 그것을 재산권으로 행사하느냐는 지지의 근과 관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어야 재산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흐리멍텅한 상태로 누가 내 지식과 재산을 빼가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지지에 근이 있는지, 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재산을 빼갈 사람 말고 같이 보호해 줄 사람들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비견과 겁재의 운을 상당히 겁내는데 비견과 겁재가 내 뒤에서 재산을 빼돌리는지 내 재산을 같이 보호해주고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 가지를 봐야 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복이 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들면 비견과 겁재가 도움이 되는 글자이고 그런 일이 없다, 주변에 수은 도둑들 뿐이더라 하면 비견과 겁재라는 인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그런 주변 인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의 고유한 주체성이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는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가 나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키워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잘해나가고 잘 헤쳐나가고 하는 능력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주변에 인복은 없더라도 이렇게 비견과 겁재가 자가 발전과 성장 동력의 엔진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사주팔자에 있는 무기들을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화일간인 저는 지지에 해수가 있어서 사회충이 발생하고 유금도 있어서 사유축 삼합의 작용도 벌어집니다. 사회충은 생쥐끼리의 충이라 어떤 일을 갑자기 실행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2024년 갑진년 12월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사를 했으니 크게 사회충의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충이 있으신 분들은 역마살의 작용도 굉장히 크니 2025년 을사년에 해수가 있는 분들은 멀리 여행 가거나 왔다 갔다 출장이 잦거나 하는 일들이 다른 해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팔자에 이미 사회충이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역마의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나가지 않으면 몸살이 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삼합이 되는 사유축 금기운의 삼합은 비즈니스, 직업적인 어떤 것의 작용입니다. 사업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확장하거나 규모를 줄여서 축소하거나 마무리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든지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길신운이냐 흉신운이냐 하는 것입니다. 임수에게 일사년은 상관 편재의 운이죠. 흉신운입니다. 그래서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100인데 더 커져서 1000의 상태로 돼버리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흉신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길신은 보수적이고 항상 조심하는 기운이라 조절이 가능하다.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신은 항상 보수적으로 감당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차분하게 일을 딱 그만큼만 벌이려고 하고 항상 몸보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 2027년 정미년까지 확산과 성장, 뭐든 해보려는 의지와 활기, 활력이 넘치는 3년입니다. 뭐가 뛰니까 나도 같이 뛴다. 그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옆에서 너도 나도 뭘 한다, 돈 벌었다, 뭘 개발했다, 신제품이 신기술이 나왔다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세계를 뒤덮어버리는 3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이 그런 조급함, 성급함,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이 피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사화라는 크고 엄청난 육양의 기운이 확산되는 2025년 올해도 만만치 않게 시끄럽고 빠르게 돌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없이 돌아갈 3년의 시간 속에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딱 주관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휩쓸려 버리기 좋은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으되 귀를 좀 닫고 노이즈를 줄이고 나만의 차분한 희망과 성장의 계획을 세워보는 2025년 연초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